네, 이번에는 우리 전세세무 1급 교재 54페이지에 84의 기출문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법인세 실무. 김해물산은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동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회사 선택 시 유의하라는 얘기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전산세무 1급은 일반 매입 결산 부가 소득에 대한 코드번호하고 법인세 실무에 대한 코드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시험 볼 때는 코드번호 바꿔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그냥 시험 볼 때 결국은 법인세에서 그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했고 법인세부터 풀었어요. 법인세부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야. 법인세부터 풀던지 일반 매입 결산 부가 소득부터 풀던지. 근데 이게 또 시간 조절을 또 잘해야 돼. 적당하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에서 한 30분 이내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분 내지 한 40분? 1번. 아, 1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작성하라는 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외화평가 손익 조정명세서, 최저환사 법인세 가대표님 세액조정 계산서. 1번 다음 자료와 기장된 자료 이용해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하시오. 금요일날 빠지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수익금액 조정명세 설명 한번 해보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순서가 일단은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에는 작업폐물, 매출액과 부산물, 매각액도 포함입니다. 포함. 그 다음에 단기 조정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가산은 수익 금액이 증가하는 거고 조정 차감은 이제 수익 금액이 감소하는 건데 이 조정 가산 조정 차감은 우리가 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중소기업종 수익 금액 인식 규정, 적용 승리에 의한 수익 금액, 기타 수익 금액의 조정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그 수익 금액 감소에 넣어줘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비용 처리한 영업의 비용 처리한 했던지 간에 비용 처리한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은 우리 매출액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지? 매출액에서 빠져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대. 비용 처리. 비용 처리하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응? 어차피 매출액에서 빼주나 비용 처리하나 이익이 소득이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무슨 금액의 차이를 가져? 수입 금액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 처리나 매출 할인이나 매출 할인도 조정 차감에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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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금액,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 작업진행률은 그냥 넣어주면 알아서 되고요.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특례에 의한 수익금액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오면 근데 한 번은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러니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해수기 도래기준 아니죠. 중소기업이 인도기준 계상한 경우에도 해수기 도래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그럼 인도 기준으로 수익 인식했는데 그 금액을 해수기 도래기준으로 신고 조정하면 이번 연도 해소된 것만 우리가 입금과 송금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추가로 인식되어 있는 금액을 입금불산이 송금불산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음. 수익 금액은 입금불산이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송금불산이 없애주는 것만큼 그 다음에 단기 건설공사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인도 기준 또는 완성 기준으로 신고 조정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진행 기준으로 인식한 수익과 비용만큼을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했다가 다음 연도 가서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입금산입, 송금산입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금액 조정은 1번과 2번 속하지 않는 거. 그 외에 수익금액 누락액과 매출원가 누락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필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예.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액. 수익금액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임대료 수익, 공사 수익 같은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이유는 접대비 한도에서 수익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합정짓지 않으면 잘못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 제품 매출액이 20억, 손익계산서에 여기 이제 기업회계상이죠. 그치? 손익계산서니까 이게 기업회계상.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이 20억, 공사 수익이 14억. 이건 손익계산서가 나온 거라서 여기는 영업의 수익인 거예요. 매출액이 아니라.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자료 가니까 공사 수익은 건설업 중 건축공사와 관련된 수익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요거 넣어주면 알아서 이번 연도 인식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당사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1년 미만인 경우 완성 기준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다. 원래는 법인세법,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이나 단기건설이든 장기건설이든 원래는 진행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단기건설 공사에 대해서 기업회계가 원칙은 진행 기준이고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완성 기준을 허용합니다. 법인세법도 원칙은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근데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상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허용하니까 여기까지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행 기준, 진행 기준. 그러면 조정 없고. 중소기업이 완성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세법도 그거를 허용하니까, 그지? 여기까지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세무조정은 언제 나온다, 언제? 단, 예, 중소기업이 진행 기준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무슨 조정으로? 저기 완성 기준으로 무슨 조정을? 신고 조정을 허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무슨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세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제안에서 당사는 건설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법인 조정 탭에 수익금액 조정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먼저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을 불러와야 돼. 여기까지가 기업회계상 수익금액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가산 조정 차감은 작업진행일에 의한 수익금액,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적용 등에 의한 수익금액,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 넣어주면 알아서 반영이 되고, 여기에 반영할 수 없는 거, 아까 전에 얘기한 뭐 비용 처리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그런 거 있으면 여기서 직접 차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이 나와요. 기업회계당 수익금액 불러오려면 매출, 왼쪽 상단에 매출조에 있어요. 매출조에 일단은 제품 매출하고 공사 수익금액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수익금액. 제품 매출, 두 번째로 매출조에 공사 수익금. 이번에는 작업폐물 매출액이나 부산물 매각이 없어요. 그지? 없고, 예, 무슨 진행률에 의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여기까지가 기업회계상 수익금액. 여기까지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가셔서 공사명의 첫 번째가 빌딩 신축 공사. 도급자는 주식회사 기린, 도급액은 100억. 해당 사업연도말 총 공사비 누적액. 그러면 총 공사비 누적액이 당기 손익계산에 반영된 공사 수익. 공사비가 어디 나와 있어? 총 공사 여기 해당 사업연도말 총 공사 누적액. 그지? 그지? 10억. 총 공사 누적액 10억. 총 공사 예정비가 80억. 그럼 진행률이 12.5%라서 100억에 12.5%인 이번 연도까지 12억 5천만 원의 수익금액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말 누적 수익금액, 전년도까지 인식한 수익금액이 얼마예요? 이번 연도 공사 시작했으니까 전년도까지 인식한 거 없네, 그치? 단기 인식한 거 얼마? 공사 수익. 이번 연도 인식한 공사 수익 얼마? 12억. 지금 여기 공사 수익금에 12억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단기에서 수익금액이 12억. 그럼 얼마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만큼 더 추가로 반영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칸도 도서관, 신축공사, 도급자는 별별 학교, 도급 금액은 2억.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연도와 총 공사비 누적액이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총 공사 예정비가 1억 6천만 원. 이번 연도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됐네, 그지? 전기마 누적 수익 금액은 없고 단기 회사 계상액은 2억.
얘는 그럼 차이가 없는 거네. 그지? 어? 당사는 공사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작업 진행에 의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하였다. 1년 미만인 경우 완성 기준. 지금 여기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 도서관 신축공사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가 1년 미만 단기 건설공사예요. 1년 미만 단기 건설공사는 무슨 기준으로? 완성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는 공사 수익 하나도 인식하지 않고 이번 연도에 얼마를? 2억 원 다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이거 허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정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럼 결국 차이 나는 건 5천만 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그래서 우리 수익금액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서 수익금액 조정 계산 가보시면 5천만 원이 가산돼 있죠? 그지? 가산돼 있고 저장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공사미수금 가소라고 떠 있죠? 5천만 원. 그러면 입금사님이 송금물산입에 공사 공사미수금 가소 5천만 원 입금사님 유보 발생.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출이라는 매출 뭐 공사 수익 금액이든 제품 매출이든 매출의 상대 계정은 자산이란 말이야. 자산.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음. 종료하시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두 번째 두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하시오. 참고 사항인데 우리 그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그냥 짧게만 쓰면 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것은 장부상에 그냥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부채 설정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없으면 직원한테 퇴직금을 줄 수가 없을 수가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 규제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거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16년도부터 16년도부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했었던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그 다음에 저 퇴직금 추계액이 손금으로 다 인정받으려면 무슨 연금으로 퇴직? 연금으로 불입하면 불입한 금액만큼 손금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설정 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유보 발생했다가 사용 시 무슨 산이 송금산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 부담금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퇴직연금 합정기여형 합정급여형 합정급여형이에요. 합정기여형은 직업 명의로 퇴직연금을 불입해 주는 거잖아. 직업 명의로. 그래서 우리 합정기여형 퇴직연금 그 불입하면 무슨 급여라고 퇴직 급여라고 비용 잡잖아. 그때 이미 불입할 때 송금 산입이 되는 거야. 그거는 합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불입 시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발생했다가 사용 시 무슨 불산입
송금불상 유고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나왔던 문제가 그 퇴직연금 사용해서 송금불상이 되는 금액은 그 금액만큼 충당금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퇴직연금 사용했을 때 송금불상한 금액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그 동일한 금액만큼은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는? 다음에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하시오.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대충이 2,5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이 2,800만 원, 단기 지급액 2,300만 원은 이제 기초 중에, 그지? 기초 중에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 그럼 2,500에서 2,300만 원 사용했으니까 얼마 남았어? 200만 원 남았죠. 근데 기말에 필요한 게 얼마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에 설정한 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헷갈리신 분은 그냥 티계정으로 그냥 하나 그려도 돼요. 응?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 을표 서식에 퇴직금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이 있대요. 전기에 부인한 금액이 50만 원 있는 거고 단기 지급 내역 보니까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기 300만 원 사용인 임원으로 취임한 금액이 2천만 원 둘 다 현실적인 퇴직입니다. 그치?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이 300만 원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것도 현실적 퇴직으로 보니까 2,300만 원 퇴직금 다 인정되는 거예요. 어? 음. 은근히 여기 헷갈려요. 급여 내역. 장부상 총급여가 나왔고 1년 미만 근속자는 우리 퇴직금 설정할 필요가 없죠. 회사가 회사가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 준다고 하면 저 총급여를 설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퇴직금 안 준다고 하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할 때 제외를 해줘야 돼요. 제외를. 총급여에게는 1년 미만 근속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1년 미만 근속자에서 퇴직금 안 준다고 하면 요 급여는 여기서 빼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위의 상여 중에는 정관상 급여 지급 기준 초과한 임원 상여금 얼마가 3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상여 중에 300만 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포함되어 있는데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무슨 불산이? 송금불산 상여고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를 해줘야 돼요. 얘는 또 장부상 총급여에서 우리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장부상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거 세 가지. 인정상여, 비과세, 그다음 학정기여형, 퇴직, 연금자, 급여.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안 하니까, 그지? 임원상여금 한도 초과가 대표적으로 무슨 상여? 인정? 상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정상여, 비과세 급여, 학정기여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급여가 장부상 급여에 들어가 있다면 걔네들은 장부상 급여에서 뭐 해줘야 된다? 우리가 차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기타사 사업연도 종료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2억 8천만 원이고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원입니다. 그 추계액이 두 개 나오면 둘 중에 큰 금액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당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상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속자한테 퇴직금을 안 준다 그러면 그지? 설정 대상 급여에서 제외를 해줘야 되고 1년 미만 근속자한테서 퇴직금 준다 그러면 설정 대상 급여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고 당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음. 보통 퇴직금의 충당고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다. 이것 때문에 그 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 과목별 세무조정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상단에 가면 불러오기 상단에 불러오기 하시면 장부상 총급여 불러와요. 장부상 총급여 인원이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4명 임금제조원가가 먼저 나왔고 임금제조원가가 11명 임금제조원가 중에서 18번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급여 여기 설정 대상 제외 급여인데 18번이 뭐예요? 18번이 중도 퇴사자하고 몇 년 미만 근속자 1년 미만 근속자 인정상여 비과세 학정기관 퇴직연금자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1년 미만 근속자하고 중도 퇴사자는 18번 설정 대상 제외 급여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임금 제조원가 11명인데 1년 미만 근속자가 2명 1,600만 원 설정 대상에서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가 4명 4명 여기서 1년 미만 근속자가 1명 1,000만 원이고 급여판이나 상여금판은 인원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또 4명 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 갔을까요? 여기다가 4명을 적어버리면 인원이 증가를 하는 거지. 실질적인 대상자가 15명인데. 됐어요? 그리고 그 상여금 1,300만 원 중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가 얼마가? 300만 원 포함되어 있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여기 장부상 총급여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로 바꿔줘? 1,000만 원 바꿔주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바로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입금사님이 송금물사님의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300만 원은 송금물산 상의해 주셔야 돼. 나왔을 때. 됐나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 인원은 전체 15명 중에서 1년 미만 근속자 3명 빼니까 12명이고 세법상 총급여는 7억 1,400만 원이고 7억 1,400만 원의 5%에서 3,570만 원 해줄 것 같지만 추계액 기준에서 0%예요. 그래서 한도가 결국 0이 나옵니다. 대상 인원은 몇 명이다. 대상 인원은 12명. 12명. 20번이 일시퇴직 기준.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이 3번 전에 나와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이고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이 12명. 여기가 보험 수리적 기준이에요. 3억 원. 그러면 2억 8천만 원과 3억 원 둘 중에 큰 금액은 얼마고? 3억 원인데 10번에 가보면 그 3억 원의 한도가 0%라는 얘기예요. 0%. 0%.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여기 0이라도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0이라도. 표시가 없어. 이해 갔을까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상 시행령 제260, 여기는 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그 전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남아서 넘어온 금액, 그런 뜻입니다. 세법상 퇴충, 기말 전에. 기말 전에 게 아니라 세법상 퇴충 2월 전에. 그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에 인정했었대, 얼마? 자, 이 기초가 얼만데? 근데 전기 이전에 얼마 부인했지? 그럼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인정하지 않지만 지급법은 과거에는 일부 인정했었다는 얘기야. 2,500만 원 중에 50만 원만 부인했다는 얘기는 2,450만 원을 인정했었다는 얘기야. 지급법은 안 되지만 과거법에 의해서. 이해갈까요? 그래서 기초퇴충이 2,500만 원이고 학정기회형 퇴직연금자에 대한 퇴충은 없고 충당금 한입액 없고 부인액이 얼마? 50만 원. 그러면 회사가 잡은 2,500만 원 중에 세법은 50만 원 부인했기 때문에 세법상 기초대충은 2,450만 원입니다. 세법상 기초대충은 2,450만 원.
퇴직금 지급액이 얼마? 2,300만 원. 그러면 아직도 세법상 얼마가 인정해 주는 거야? 150만 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법상 대충 2,500만 원, 아니, 장부상 대충 2,500만 원 중에 부인한 금액이 50만 원이라서 세법상 기초대충이 2,450만 원이었는데, 2,450만 원이었는데, 예, 퇴직금 줄 때 2,300만 원 썼으니까 아직도 대충 인정하는 금액이 얼마다? 150만 원 세법상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전환금은 없고요. 설정료의 감소에 따른 한입을 제외하는 금액은 9번 빼기 10번 빼기 11번 뺀 금액하고 영원하고 둘 중에 큰 금액. 9번에서 10번 빼고 11번 빼고 그러면 9번에서 10번 11번 빼면 150만 원이죠. 그지? 150만 원하고 영원하고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얼마? 이거는 이 150만 원은 지급법이 아니라 가고법에 의해서 세법상 인정되는 태충인데 얘를 별도로 환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150만 원과 150만 원 퉁쳐지면 결국 영원 만들어주는 거야. 환입은 하지 않지만 그지? 예, 그 금액을 0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공식이란 얘기입니다. 자, 누적한도액은 10번이 0원이잖아. 그지? 어? 10번에서 예, 9번을 빼고 그럼 당연히 10번에서 9번 빼면 마이너스 150 나와요. 그 다음에 11번 더하고 12번 더하니까 마이너스 150하고 150하고 퉁치니까 결국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도가 0. 그러면 총급여 기준은 한도가 얼마인데? 3,570만 원인데 총급여 기준은. 그지? 근데 추계 기준이 얼마니까? 13번 0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이면 한도가 0원. 그지? 지금은 충납을 설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0원. 과거에 그냥 사용하고 남은 거는 편입을 하지 않지만. 근데 회사가 얼마 설정했어 이번 연도에? 2,600만 원 설정했죠. 그러면 예, 회사 계상액이 얼마를 2,600만 원 적어주면 2,600만 원 당연히 한도 초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도가 0원이니까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입금산입 및 송금물산입의 퇴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600만 원은 송금물산입 무슨 발생? 유보 발생. 유보 발생했다가 그 세법상 해충보다 실제 퇴직금 지급액이 더 크면 부인한 금액 범위 내에서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옵니다. 저장하시고 자, 이번에는 56페이지 3번 제7개 사업연도 기말재고 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재고 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하래요. 각각. 제품의 평가 방법은 선인선출법으로 신고도 하고 평가도 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네. 그치?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인선출법으로 신고도 하고 평가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고요. 제공품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신고예요? 무슨 신고? 무신고, 그지? 무신고, 여기까지는 무신고인데 2022년 10월 30일에 제공품의 평가 방법 총평가법을 신고했대요. 우리 그 전에 최초 신고만, 재고자산 최초 신고만 법인세 가대표준 신고 기한까지고 무신고했다가 나중에 신고하는 경우는 언제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전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10월 말일에 평가 방법을 신고했으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그냥 무슨 신고로? 무신고로 가요. 이번 연도까지는. 다음 연도에는 총평가법 적용하면 돼. 그러니까 다음 연도 신고할 건 땡겨서 신고한 거지만 이번 연도 신고는 늦게 신고한 거라서 이번 연도까지는 무신고.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3개월 전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단기까지는 무신고.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총평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그러면 예,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는 건데
계산착오로 30만 원 가소평가 5기가 있었네. 5기가 하였다. 30만 원 가소평가하였다. 됐을까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법인조정일에 감목별 세무조정에 위에서 5번째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신고일은 안 나왔죠. 그지? 여기에 신고일은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인데 신고일은 안 나왔어요. 근데 신고 방법은 제품은 신고도 선입선출법 평가도 나왔어? 어디 나왔지? 그렇구나. 제품과 원재료는 1기 법인세 신고 기한인 2017년 3월 30일에 재고된 평가 광고 신고 제출했네. 그지? 이게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입니다. 이게. 그러면 신고일은 2017년 7월 31일이고 이때 신고한 방법이 선입선출법, 평가한 방법도 선입선출법, 적분은 5. 그 다음에 제공품은 이번 연도까지는 무신고죠. 그럼 신고일이 없고 신고 방법은 무신고, 평가는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으로. 그래서 안 맞는 거고 원재료도 2017년 7월 31일 신고는 총평균법, 평가도 총평균법. 됐을까요? 시험에서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생략해도 됩니다. 코드란에다가 첫 번째 F2 눌러서 제품,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선인선출법 900만 원,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선인선출법 900만 원, 차이가 없는 거고, 두 번째가 F2 눌러서 제공품은 회사 계상액은 총평균법 650만 원인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 없어요. 무신고니까. 근데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은 FIFO 선인선출법. 세법이 볼 때는 무신고 시는 선인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750만 원. 그럼 회사가 평가한 금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100만 원 평가감 가소계상이야. 그지? 그래서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원재료. 회사 평가액은 220만 원. 총평법.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총평법 250만 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세법상 신고한 방법도 총평법이라서 250만 원이고 회사가 평가한 금액도 얼마가 돼야 되는데 250만 원 돼야 되는데 잘못해서 5기로 220만 원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임의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무신고시 평가 방법도 넣어주면 안 돼요. 그치? 원재료도 평가감이네요. 그치? 그래서 입금 산입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세법보다 재고자산을 많이 잡으면 평가증 내려둬야 되니까 송금산입. 세법보다 재고자산 조금 잡으면 평가감 올려줘야 되니까 입금산입. 고정 등록 눌러서 과목란 입금산입에 제품이 아니고 제공품. 제공품은 또 자동으로 안 나와 과목이. 직접 입력 과목란에다가 제공품 평가감 금액 차이 나는 게 100만 원. 입금산입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의 차이를 가지고 오니까 유보 발생. 자산부채 차이가 있으면 유보 발생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원재료 평가감 30만 원 입금산입 얘도 유보 발생. 근데 재고자산은 자동조정적 오류라서 이번 연도에 입금산입한 것은 다음 연도에 무슨 산입이? 평균산입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고 예, 종료하시고 예, 네 번째 다음 절에 의해서 외화자산 등 평가 처손이 조정명세서 가보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단기대여금하고 단기차입금이 다 이번 연도에 발생했고요. 외화금액, 발생시 환율, 기말 매매 기준율, 단기 합회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고 발생 적용 환율은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이 동일하고 회사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합회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해서 2022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근데 2022년 결산 때 예, 회계 처리할 때 회사는 환율을 얼마로 1350원 적용해서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했대요. 기말 매매 기준율은 얼마인데? 그러니까 1300원 적용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는 얼마래? 1350원 적용했으니까 50원의 환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조정 각 자산별로 자산 부채별로 확인한다. 일단은 감목별 세무조정에 밑에서 세 번째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자 외화 종료 자산은 예, 장기 대여금입니다. 장기 대여금 예, F2 눌러서 예, 외화 종료니까 미국 달러 외화 금액은 5,000달러 장부상 발생 당시 환율은 1,200원 예, 원화 금액은 6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평가 금액 예, 법인세법상 기말 매매 기준율 1,300원 하면 세법상 평가액은 650만 원이니까 세법상 한산이익으로 50만 원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법상 한산이익 50만 원. 밑에 외화 종류 부채는 F2 눌러서 미국 예, 달러 USD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발생 시한율은 1250원.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당부가액이 2,500만 원인데 기말 매매 기준율은 1,300원. 그럼 세법상 평가액이 2,600만 원이니까 세법상 한산 손실이 100만 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외화자산 장기 대여금에 대해서 5,000달러에 대해서 장부가액은 600만 원, 세법상 평가액은 650만 원에서 세법상 한산이익이 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회사가 평가한 건 안 나왔어요. 그지? 회사는 5,000달러에 대해서 이미 평가한 율 얼마로? 1,35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회사 평가액이 675만 원이고 그 회사는 장부가액 600만 원하고 회사 평가액 675만 원에 비교하면 75만 원만큼 한산이 잡았다는 거야. 회사는. 그 조정은 회사 한산손익과 세법상 한산손익 비교하는 건데 회사가 잡은 한산이익이 세법상 한산이익보다 25만 원 크다는 얘기지. 그죠? 요거는 우리가 입력하면 지금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장부가에 600만 원, 세법상 평가에 650만 원, 세법상 한산이 50만 원. 그지? 요거는 자동으로 나오니까 예, 회사가 평가한 금액, 그다음 회사의 한산이 해놓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필기라든지 어쨌든 계산해야 되고 예, 조정 회사 한산손이니까 세법상 한산 예, 손익 비교하니까 회사가 잡은 한산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더 많이 잡았으니까 무슨 불산입? 입금? 불산입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예, 장기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유보 발생이고 외화 부채는 예, 2만 달러에 대해서 장부가액 2,500만 원, 세법상 평가액 2,600만 원, 세법상 한산손실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2만 달러에 대해서 회사가 이미 평가한 환율은 1,350원. 2,700만 원 회사 평가액이고
그럼 장부가액 2,500만 원과 회사가 평가한 금액 비교하면 회사는 한산손실 200만 원 잡았다는 얘기지. 예, 조정은 회사 한산손이니까 세포사 한산손익 비교하면 회사가 세포보다 한산손실을 과대 계상했으니까 100만 원만큼 무슨 물산이 송금물산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는 한산손익을 얼마 잡은 거지? 장기대여금에 대해서 한산이익 얼마? 7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한산손실 얼마? 200만 원. 그지? 200만 원. 두 개 퉁치면 손실이 더 크죠? 회사가 잡은 한산이익 75만 원과 회사 한산이익 200만 원 퉁치면 손실이 125만 원 더 커요. 그러면 예, 여기 환율 조정차 대등 갑질가 보시면 회사 손익금 계상액에 마이너스 125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세법은 한산이 50만 원, 한산손실 마이너스 100만 원, 그지? 퉁치면 예, 한산손실 마이너스 50만 원. 결과적으로 회사와 세법 간의 전체적인 차이는 75만 원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들어가서 여기에 넣을 때는 예, 각 자산 부채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세무 조정을. 그러면 예, 장기대여금은 예, 입금불산이 감옥에 다 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직접 입력 감옥란에다가 예, 환산이익과대 예, 75만 원 입금불산이 유보발생 그 다음 외화 부채는 한산손실과대 100만 원 송금불산이 한산손실과대 100만 원 예, 송금불산이 유보발생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되고 자산 부채는 지금 이제 유보가 발생했다가 나중에 유보가 감소되는데 대부분 자산은 처분하거나 또는 채권 같은 거 회수했을 때 유보 감소가 나오고 예, 부채는 상환했을 때 유보 감소가 나와요. 또는 예, 외화자산 부채 같은 경우는 예, 그 전에 이제 그 환율 차이로 인해서 입금 산입했다가 그지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경우 유보 감소 또는 그 전에 송금 산입했다가 예, 또 환율 차이로 인해서 입금 산입이 나오는 경우 그때 또 유보 감소가 나옵니다. 응? 과세가 25만 원 아니야? 조정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네. 한산이 가대가 25만 원, 한산수시 가대가 100만 원. 조정 등록에서 여기가 한산이 가대가 25만 원. 25만 원. 예. 송금 산입 유보 발생. 한산수시 가대가 100만 원. 예.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 했을까요?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예. 저장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고 5번. 5번. 다음 자료는 김해물산의 2022년 기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당해 자료를 참조해서 최저한세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중복적인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작성하시오. 단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를 무시한다. 표준 손익계산서의 일부인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에서 법인세 비용 빼서 단기 순손익이 나온 건데 법인세 비용은 결과치로서 무슨 불산이에요? 송금불산이에요. 요 내용이 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나왔으니까 송금불산이고 나왔네, 그지? 근데 여기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은 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를 줬습니다.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줬고 요거는 송금불산이 따로 안 해도 돼. 안 해도. 여기 요 금액이 이미 여기 반영됐으니까. 근데 여기 자료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자료가 아니라
근데 항목별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줬는데 법인세 비용은 여기 나왔고 여기 법인세 비용 따로 없으면 법인세 비용에 대해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매번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월 결손금. 2016년도 2월 결손금, 2017년도 2월 결손금. 우리 2월 결손금은 예, 09년 09년 이후부는 10년간 2월 공제. 그 다음에 20년 이후부는 15년간 2월 공제예요. 예, 09년 이후부는 10년간 2월 공제, 20년 이후부는 15년간 2월 공제. 얘 둘 다 이제 09년 이후분이네요. 그지? 그러니까 몇 년간 2월 공제? 10년간 2월 공제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 세 가지는 조특법상 그 세액감면하고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이런 거 세 가지 있잖아.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분식회계로 인한 경제에 따른 세액공제, 그치? 그 세 가지 빼놓고는 다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로 보시면 돼요. 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은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받는데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둘 중에 큰 금액 적용. 중소기업의 연금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시 적용 제외. 여기는 최저한시 적용 대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최저한시 적용 대상이고 연금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시 적용 제외고 자, 기타 자료를 보니까 단기 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금액 합계액이 580만 원이 있대요. 접대비가 아니라 그 일반 경비도 3만 원 초과하면 법정 적격 증빙 받아야 돼요. 세금 계단서, 신용카드 매천표, 현금 영수증. 근데 무슨 영수증 수취해서 무슨 영수증? 간이영수증 수취하면 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손금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출증빙 미수치 같은 데 몇 프로? 2%가 발생해요. 그래서 11만 6천 원에 가산세 발생하고 법인세 중간인합으로 2,050만 원 납부가 있고 중간인합세액에 당사는 법인세 분납을 하고자 하며 위 내역에 세무조정 사항은 없으며 당사는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법인조정2에 지금 작성하는 건 두 가지예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하고 법인세 가평일 세액조정계산서. 근데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하려면 법인세 가평일 세액조정계산서부터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치?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들어가셔서 법인세 가득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들어가셔서 예, 단기 기업회계당 단기순이익이 1번 자료에 6억 1,172만 7,800원 6억 1,172만 7,800원 그 다음에 2번 자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입금산임이 송금불산임이 1억 1,800 7,400원
1억 1,800, 7,400원. 송근사님이 입금부사님이 956만 7,200원.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둘 다 2009년 이후분이니까, 그치? 10년간 2월 공제인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10년이 안 되죠, 그치?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3,050만 원과 1,592만 원 더하면 4,642만 원. 1,592만 원과 3,050만 원 더하면 4,642만 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나 소득공제는 없고 가세표준이나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이 1억 1,474만 9,600원이고요. 17번에 적는 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 적는 거죠. 그치? 네. 중소기업의 연금이 인력개별 세액공제는 최저한 적용 제외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최저한 적용 대상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면 둘 중에 하나만 공제되는 거죠. 그지? 그럼 공제되는 금액 얼마? 7,302만 원. 최저한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에 7,302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최저한 적용 제외 공제 감면세액에는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1,244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에는 2,050만 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0번 가산세 지출준비 미수치 가산세가 580만 원에 2%에서 11만 6천 원 넣어주시고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하고 나서 저장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도 가야 되겠죠. 18번에 차감세액은 최저한세를 조정하기 전에는 감면후세 최저한세 적용되는 조세감면 다 받고 나서 세액이고 최저한세 조정을 하고 나서는 요 18번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가져서 불러오기. 그럼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 불러오는데 불러왔을 때 그 감면후 세액에 23번 차감세액이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18번에 있는 차감세액과 같아야 돼요. 그지? 이 금액과 같기 위해서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준 거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기부금 한도 초과 그치? 한도 초과 2월에 없고 비과세 없고 소득공제 없고 감면세액 있죠. 감면세액. 감면세액이 7,302만 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 21번과 22번은 최저한 적용 대상입니다. 7,302만 원 넣어주면 4,172만 9,60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법인세 가표 세액조정 계산서에 18번에 있는 금액과 같아야 돼요. 같죠? 그리고 이제 최저한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은 감면 전 가세표준의 7%입니다. 감면 전 가세표준의 7%인데 감면 전 가세표준을 구하려면 감면 후 세액 구할 때 빼줬던 최저한 적용 대상 특별비용 그 다음에 최저한 적용 대상 비과세 소득 최저한 적용 대상 입금불산입이나 송금산입 최저한 적용 대상 소득공제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없죠. 아무것도. 그지? 그러면 감면 전 가세표준에 7% 하면 최소한 세금을 얼마 내야 된다는 거예요. 4,716만 2,360원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면 후 세액이
최저연세 미달하는 금액인 543만 2,760원은 감면세액 중에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지? 그러면 7,302만 원에서 543만 2,760원 빼주면 얼마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예요. 6,758만 7,245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일단 최저한세는 저장하시고 67587-240을 17번에 67587-240 넣고 나서 엔터 치면 예, 최저한세 조정하고 나서 18번의 차감세액은 최저한세와 같아집니다. 47162-360 그죠? 됐나요? 저장하시고 차가감 납부회색이 1,000만 원 넘어가죠. 그럼 뭐가 가능하다? 분단이 가능합니다. 48번에 현금 납부 48번에 현금 납부 클릭하시고 왼쪽 하단에 보면 분납할세액 떠 있어요. 422만 2,360원. 그 금액을 분납할세 현금 납부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422만 2,360원 하고 저장. 여기까지 해서 84의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끝났습니다.